제가 리딩해드릴 책은 기묘한 이야기, 우리 최초의 의심 편입니다. 오늘 이 책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화제작, 뉴욕타임즈, 우리 또 베스트셀러인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묘한 이야기를 혹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셨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공포나 이런 호러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의지로 영화는 봤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프리님? 제 의지로는 이렇게 장르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 공포 장르 아니고는 웬만해서 이게 다른 장르는 절대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공포 그리고 또 호러 이런 장르예요. 그런 저에게 우리 넷프리님은 보셨지만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 항상 좀 인기로 떠 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기묘한 이야기를 한 번쯤 시즌을 봐볼 법도 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1화를 보고 그게 약간 드라마 형식이잖아요. 1화, 2화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알기로는 한 뭐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1화를 봤어요. 막 갑자기 막 연구소가 나오고 막 뭔가 막 연구원이 막 급하게 뛰어가고 막 이런 장면이면서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으로 바뀌는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1화를 보고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10분 정도도 못 보고 10분 정도 봤나? 그냥 껐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실험실 그리고 또 괴물 그리고 또 이렇게 1960년 70년 미국 배경을 그렇게 막 선호하는 장르의 공포는 아니거든요. 취향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장르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기묘한 이야기는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넷플릭스에 그 비슷한 시대상으로 나온 드라마가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는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보신 분 계신가요? 그건 굉장히 좀 자극적이긴 한데 저는 사실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가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공포 호러 장르는 뭔가 이렇게 동양적인 이 샤머니즘의 감각에 길이 들어있는 저에게 좀 약간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적응이 좀 안 됐고 너무 좀 방대하고 또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뭔가 또 사이즈가 다 좀 큰 느낌이어서 이제 약간 보면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기묘한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취향에 뭔가 막 맞지는 않았어서 그렇게 기묘한 이야기는 저에게 이렇게 점점 잊혀져 갔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잘 자요 북나잇 컨텐츠로 기묘한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접하고 60년대, 70년대 미국의 시대 상황을 또 소설과 함께 접하면서 저는 좀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SF, 호러물. 맞아, SF, 호러물, 미스터리 이런. 보려고 했다가 아메리칸 호러 스타일에는 못 보셨구나. 그거는 약간 겁이 많으시거나 약간 고어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보실 것 같아요. 저도 막 고어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약간 그 정신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좀 그래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봤었거든요. 이 기묘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미국의 시대 상황을 또 소설과 함께 접하고 저는 또 공부도 하고 머리에 많이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 시대상을 느낄 수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 또 느낀 점이 많았어요.
우리 1969년부터 1970년을 배경으로 우리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은 69년부터 70년을 배경으로 소설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쫄보라 못 봤어? 그 기묘한 이야기는 그렇게 무섭지 않으셨나 봐요. 아폴로 11호 제가 아까 리딩해드린 부분에도 나왔는데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또 베트남 전쟁과 또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시위와 또 그 당시 대학생들의 견해들, 그리고 또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뭐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또 우드스톡 페스티벌, 또 비틀즈 해체 결정, 또 한국 전쟁인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의 투시롤 이야기, 또 소설 반지의 제왕 등의 이 시대 배경이 소설에 잘 녹아져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비틀즈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뭐 엘비스 프레슬리 좀 굉장히 제가 알기에는 좀 먼 가수거든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그 후로 이제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은 약간 되게 너무 중후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개봉한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를 보고 나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했고 또 그 사람의 음악을 좀 좋아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또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책 자체가 정말 읽다 보면 이 주인공들의 감성에 녹아들게 너무 이 감성을 잘 표현해줬어요. 그래서 진짜 음악이 들리는 듯한 뭐 같이 공감하는 69년도에 살고 있는 이 테리와 테리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 시대 배경이 굉장히 소설에 잘 녹아져 있는데요. 69년도, 저는 1969년 하면은 제가 아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날? 저희 아버지가 69년생이시거든요. 그렇게만 항상 알고 있었는데 69년도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69년도는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걸음을 내딛었던 해이고 또 미소 냉전으로 오는 우주 경쟁이었지만 우리 우주 경쟁이었지만서도 인류의 달 진출 소식이 최고 이슈였으며 또 그에 반해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진 상태였고 또 68세대의 우리 68세대의 부흥에 따른 움직임이 절정을 이룬 해였어요. 그로 인해서 히피족이 생겨났고 또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그러한 모토로 그에 처음 생겨났어요. 이 책에 나오면 우드스탁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거 좋아요 누르신 거 봤는데 81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처음 생겨났어요. 우리 우드스탁 페스티벌 이야기가 또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기 동안 가장 역동적인 해 중 하나가 1969년으로 꼽힌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69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역동적이었구나라는 걸 책을 통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제가 짧게나마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의 이 조각들의 퍼즐을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게 다 69년이었구나 이렇게. 그러한 시대상 이야기들이 이렇게 버물러져서 소설의 주인공들과 숨쉬며 마치 그 당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우리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편이 또 베트남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폐해에 대해 영화나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접할 때도 늘 마음 아프게 보았는데 소설을 통해 주인공의 상황을 공감하며 보게 되니까 그 폐해의 잔상들이 그려져서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앤드류의 일이 나오거든요. 앤드류의 일에선 테리의 남자친구였죠. 우리 앤드류의 일에선 제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한 문장으로 사람이 이게 뭐지?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우리 그웬다 본드 작가님이 그렇게 맞아요. 경부고속도로 맞아요. 우리 그웬다 본드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문장으로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쿵 할 수 있구나를 되게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쿵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 또 1969년도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빠질 수 없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우리 또 경부고속도로 맞아요. 우리 꼬맹님 맞아요. 그래서 이 사실 기묘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 달 착륙과 대학생들의 시위를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내 일처럼 접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디 이제 프로에서 봤었는데, 이제 다큐 프로에서 봤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 미국의 시위를 다룬 이 다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를 여름엔가 봤었는데, 되게 굉장히 심각했고, 정말 이렇게 반전 시위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이 영상으로 제가 접했었었는데, 여기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 편에서도 이 앤드류와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시위를 하다가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에 녹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다큐를 봤을 때는 그냥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책으로 읽었을 때는 진짜 내가 겪는 것처럼 이렇게 소설에 녹아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일처럼 접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기묘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사실 접하지를 않았고 처음 접하게 된 것이 이 소설 최초의 의심이라서 이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이라서 이 넷플릭스 시리즈와 어떤 비교를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뭐 시리즈가 더 좋다, 책이 더 좋다 이런 어떤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그냥 제가 아주 이렇게 퓨어하게 기묘한 이야기를 책으로 접했을 때는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 이제 그 당시 시대를 말하는 공포 영화들이 있어요. 이제 미국도 이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안녕하세요. 시대를 말하는 지금 컨텐츠 중이에요. 반갑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말하는 공포 영화들에서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이 미국적 감성을 이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좀 차곡차곡 정리가 되었어요. 제가 봤던 영화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영화와 제가 이 최초의 의심을 읽으면서 느꼈던 비슷하게 느껴지는 영화들은 뭐 인시디어스나 뭐 사일런트 힐, 뭐 컨저링, 애나벨 뭐 이런 것처럼 유체 이탈을 다룬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인시디어스 같은 거를 보면서 아니면 컨저링을 봐도 이렇게 뭔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저는 그걸 동양적인 감각으로 이해했지만 사실 미국은 물론 이제 미국도 그런 영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실험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들 속 유체 이탈을 하면서 이 사후 세계 또 영적인 공간에 진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영화적인 이제 뭐 장면이나 미장센으로 이해했었는데 이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 환각 상태 속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동양적인 샤머니즘은 좀 무당이 이제 구슬한다거나 뭐 구슬하면서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잖아요. 제가 한국 영화 중에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과부였나? 엄청 그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과부? 영화 과부였나? 아무튼 제가 전설의 고향은 아니고 아무튼 전설의 고향도 있고 그 가장 이제 가까운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 중에 이제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식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면서 이제 구슬해요. 구슬하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그 엄마가. 그러면서 이제 뭐 아버지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이렇게 그냥 가버려요. 이제 근데 막 울거든요. 자식들을 안고. 그래서 정말 그 장면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뭐 그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앞으로 자식들을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영화 이름이 아마 과부춤이라고 나중에 혹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이보희 배우님, 박원숙 배우님, 박전자 배우님 이렇게 나오는 과부춤이라는 영화예요. 그 옛날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1984년도 영화네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보면은 약간 그런 좀 물론 많은 영화들 전설의 고향도 있고 뭐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장면에서 좀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이 동양적인 샤머니즘은 무당이 구슬해서 영적인 세계와 접촉을 한다면 이제 미국은 좀 더 좀 과학적인 면모로 영적인 세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저는 참 신비로웠어요. 이 책의 대략적 줄거리는 짧게 얘기해드리자면 인디애나의 작은 마을 호킨스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은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평소 혁명적인 변화 또 정부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테리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이 테리는 이 친구인 스테이시 대신해서 연구소의 실험 대상으로 지원을 해요. 제가 오늘 거기까지 읽었죠? 근데 실험은 약물과 환각을 작용한 브레너 박사의 연구였고, 우리 정신 환각의 실험은 갈수록 수상하고 또 기묘한 실험들로 이어져 나가요. 그러던 중 제가 이제 첫 부분에 읽어드렸던 그때 나왔던 우리 그러던 중 에이트라는 우리 에이트라고 불리는 칼리라는 우리 꼬마를 만난 테리는 아이에게도 환각 실험을 하는 브레너 박사에게 환멸을 느끼며 같은 실험 대상자들과 함께 연구소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고 우리 또 브레너 박사는 그런 테리를 자기 이익에 이용하고 테리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려요. 브레너 박사의 목적과 실험을 완벽히 실현시켜줄 완전한 조건을 갖춘 존재를 얻기 위한 그의 욕심과 야망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응? 감사합니다. 거의 뭐 그런 셈이죠. 15달러를 주고. 테리와 브레너는 사실 다른 차원인 인간의 정신세계에서의 전쟁을 해나가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초자연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기묘한 이야기의 줄거리인데요.
그 당시 이 미소 냉전 시대였기에 서로 초자연적인 연구를 했다는 기밀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지배하거나 또 영적인 세계와 감각으로 적의 작전을 알아내고픈 목적으로 이 책에서 반전이 있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반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반전은 그렇게 있진 않는데, 이거는 막 자극적이거나 반전의 그런 짜릿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에이트 칼리 이 사람이 기묘한 이야기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전의 이야기의 맥락을 이어주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의 팬이시라면 최초의 의심을 꼭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초의 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좀 무난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심리적으로 이 소설 속 주인공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영적인 세계와 감각으로 적의 작전을 알아내고픈 목적으로 정신적 환각 실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도 사실 그런 정신 관련한 실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드라마를 볼 때는 사실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깜짝 놀랄 만큼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는 사실 자극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런 정신 관련 실험들을 아, 저건 드라마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기묘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접하고는 그때 영상의 잔상들이 머리에 스치면서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제가 읽는 동안 주인공들, 우리 테리와 또 앨리스, 또 뒤에 나오면 연구 실험 친구들이거든요. 테리와 앨리스, 뭐 글로리아, 앤드루 남자친구죠, 테리의. 그리고 또 켄, 스테이시, 베키 등 등장 인물들이 마음이 너무 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영아이디님. 카프카님? 맞죠? 그래서 칼리를 구하려고 의기투합해서 좀 의아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저는 왜냐면 제가 이 근래에 본 작품들에서는 좀 느껴보지 못했던 좀 인간애를 받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애라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좀 뭐지? 약간 색달랐어요. 주인공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과 또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인간의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2022년을 살고 있는 저에게. 그래서 이런 감정이 낯설게 느껴지다니 이 작품을 읽으면서 좀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차가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냥 뭐 남이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도 인간애가 많이 부족하구나. 많이 요즘 이 미디어에 너무 녹아져서 이런 감정을 이렇게 느끼구나를 좀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이 주인공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책을 읽으면서 테리에게 좀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궁금해하지 말지, 그냥 가만히 있지, 뭐 그러면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했었어요. 그러면 이야기 전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냥 좀 가여웠어요. 테리가. 만약 테리가 부유했다면 그 실험에 참여했을까? 뭐 기묘한 이야기 또 최초의 의심을 통해 기묘한 이야기를 저는 접하게 돼서 사실 책을 통해 접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혹시 저처럼 기묘한 이야기 넷플릭스 항상 인기로 또 방영되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에 혹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분들은
책으로 먼저 이 세계관을 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기묘한 이야기의 세계관에 푹 빠져 계시는 분들이라면 기묘한 이야기 이 최초의 의심을 꼭 읽으시면 그 내용들의 그 앞부분의 이 실마리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최초의 의심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소설을 통해서 69년도와 70년의 이 미국을 알 수 있어 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퍼즐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그런 69년도, 70년도의 그런 시대적 성향들을 이렇게 책으로 접할 수 있어서 이런 거였구나를 정리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유저 이벤트 있어요. 제가 책 낭독을 했잖아요. 이 낭독을 듣고 게시물 댓글에 한 줄 평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기묘한 이야기 도서 5명에게 추천해서 드리고 문화상품권 1만원공을 5명에게 추천해서 드린다고 해요. 유저 이벤트는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17일 토요일에 작성된 댓글만 참여 가능하고요. 중복 참여 및 선정의 경우 하나의 혜택만 제공됩니다. 우리 선정자와 콘텐츠 활용은 우리 또 운영정책 위반으로 또 불가능하다고 해요. 유저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또 잘자요 북나의 책은 기묘한 이야기 우리 최초의 의심편이었어요. 어디에 댓글을 다냐고 그 아프리카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 검색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AF 콘텐츠라고 있어요. AF 콘텐츠라고 적으시면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그 검색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AF 콘텐츠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방송국을 들어가시면은 게시판에 그 잘자요 북나잇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눌러서 오늘 시작하게 된 거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댓글을 남기시면 돼요. 감사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기묘한 이야기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편 이게 또 제가 책을 한 권 또 읽고 또 리딩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감상평을 또 말할 수 있어 너무 기뻤고 감사한 시간이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